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손전등을 켜고 텃밭이나 온실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해가 지면 농사일도 끝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치열한 생존 게임은 바로 해가 진 뒤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평화로워 보이는 제 온실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스릴 넘치는 야간 사냥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왜 베테랑 농부들이 밤마다 온실을 서성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공개할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손전등을 챙겨 들고 정원으로 나가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온실 속 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야간 사냥에 나서기 전에 왜 밤의 온실이 이토록 중요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온실안은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 마치 찜질방처럼 온도가 치솟습니다. 식물들은 강한 햇빛 아래서 광합성을 하며 바쁘게 에너지를 만들고 흙 속의 수분은 끊임없이 증발하죠. 이때 해충들은 뜨거운 열기와 포식자들을 피해 서늘하고 축축한 흙속이나 잎사귀 뒷면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온실 내부의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낮 내내 숨어있던 불청객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정성껏 키운 작물들은 하룻밤새 뼈대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시간은 작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전이자 식물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야간 순찰을 위해 장비를 챙길 시간입니다. 밤의 텃밭은 어둡고 조용하지만 언제 어디서 벌레가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헤드랜턴입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 플래시나 일반 손전등을 들고 작업을 하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식물의 잎사귀를 들추고 흙을 파헤치려면 두 손이 모두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원예용 장갑도 필수입니다. 밤에는 가시가 있는 식물이나 날카로운 지지대에 손을 다치기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사냥감을 담을 작은 플라스틱 통과 핀셋을 챙깁니다. 어떤 분들은 맨손으로 벌레를 잡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핀셋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나면 마치 비밀 요원이 된 것 같은 묘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자, 헤드랜턴의 불빛을 켜고 고요한 어둠을 뚫고 온실로 걸어가는 이 순간.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이 밤의 정적이 저는 참 좋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잠시 심호흡을 하며 오늘 밤 온실의 공기를 느껴봅니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확연히 달라진 공기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었던 숨막히는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습기가 온몸을 감싸옵니다. 흙냄 냄새와 식물들의 풋내, 그리고 토마토 줄기 특유의 쌉싸름한 향기가 밤 공기 속에서 더욱 진하게 섞여 코끝을 찌르죠. 랜턴 불빛을 이리저리 비춰보면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잎사귀 끝마다 낮 동안 증산작용으로 맺힌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식물들은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촉촉하고 서늘한 환경은 식물에게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가 찾아내야 할 목표물들에게도 최적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 어둠을 틈타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녀석들을 잡기 위해 제 눈빛도 덩달아 날카로워집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야간 온실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제 1순위 타겟은 바로 정원의 파괴자, 민달팽이입니다. 초보 농부님들은 종종 달팽이는 비 오는 날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밤이 되어 이슬이 맺히고 습도가 올라가면 민달팽이들은 축축해진 흙을 뚫고 귀신같이 올라옵니다.
특히 어린 상추나 배추처럼 연하고 부드러운 잎사귀를 가진 채소들은 녀석들의 최고급 레스토랑이나 다름없습니다. 랜턴 불빛을 식물의 아랫동네, 그러니까 흙과 맞닿은 줄기 부근으로 낮춰 비춰봅니다. 아, 역시나 여기 하나 있네요. 불빛에 반사되어 끈적하게 빛나는 점액질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10중 8구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민달팽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은 이빨이 있어서 잎을 갉아먹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룻밤만 방심해도 작물의 절반이 날아갈 수 있죠. 낮에는 화분 밑이나 멀칭 비닐 아래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녀석들이 이렇게 밤만 되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 녀석들을 일일이 잡아내는 수고를 마다할 수 없는 거죠. 민달팽이를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화학 농약을 쓰면 편하겠지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먹을 채소에 독한 약을 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집합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핀셋으로 직접 잡아내는 일명 수작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핀셋으로 집어 통에 담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과정이 은근한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 트랩입니다. 민달팽이들이 맥주의 효모 냄새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종이컵을 흙 속에 반쯤 묻어두고 먹다 남은 김 빠진 맥주를 조금 부어둡니다. 내일 아침에 와보면 그 안에 민달팽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맥주 트랩을 확인하고 새로 맥주를 리필해주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직접 잡는 것과 트랩을 병행하면 민달팽이의 개체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조금씩 수고를 들이는 것이 결국 건강하고 맛있는 유기농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민달팽이 사냥을 어느 정도 마친 뒤에는 토마토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토마토는 밤이 되면 잎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낮 동안 쫙 펴고 있던 잎들을 살짝 오므리며 휴식 모드에 들어가죠. 이 틈을 타서 잎사귀 뒷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바로 담배나방 애벌레나 청벌레 같은 거대한 유충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초록색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낮에는 토마토 줄기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밤에 랜턴 불빛을 잎사귀 아래에서 위로 투과시켜 비춰보면 잎맥 뒤에 숨어 있는 녀석들의 시커먼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와, 여기 잎을 반쯤 갉아먹고 있는 녀석을 하나 발견했네요. 크기가 벌써 제 손가락만 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애벌레는 하룻밤에 토마토 잎사귀 몇 장을 흔적도 없이 먹어치우고 심지어 열매에까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통에 담습니다. 토마토 잎을 살피는 김에 무성하게 자란 겨순도 똑똑 따줍니다. 밤에 겨순을 제거하면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고 상처 부위가 밤새 서늘한 기운 속에서 잘 아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오이와 호박이 자라는 덩굴 식물 구역입니다. 오이 잎은 크기가 넓적해서 습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온실화는 밤이 되면 습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가기 쉬운데 이런 환경은 식물에게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흰가루병이죠. 낮에는 햇빛 때문에 잎이 반사되어 흰가루병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에 랜턴을 비스듬히 비춰보면 잎 표면에 마치 밀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한 미세한 흰 얼룩들을 훨씬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 제 오이 잎들은 건강해 보이네요. 만약 흰가루병의 기미가 보인다면 내일 아침 일찍 친환경 난황류나 우유 희석액을 뿌려주기 위해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오이 덩굴이 지지대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오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기 때문에 덩굴손이 엉뚱한 곳을 감고 있다면 밤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짝 유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식물의 줄기를 만져보며 교감하는 이 시간은 농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야간 온실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물주기입니다. 보통 화초나 밭밭에 물을 줄 때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여름처럼 낮 온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계절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낮 동안 흙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에서 식물들이 축 처져 있다면 밤에 물을 주는 것이 오히려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흠뻑 주면 밤새 서늘한 기온 속에서 뿌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다음날의 폭염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잎사귀 위로 물을 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밤새 잎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성 질병이 생기기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조리개를 흙에 최대한 밀착시켜 뿌리 주변으로만 물이 스며들도록 조심스럽게 관수 작업을 합니다. 조용한 온실 안에서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며 내는 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갈증이 다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물을 주면서 흙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일 식물들이 얼마나 생기 있게 일어날지 상상해 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물을 주고 났으니 이제 온실의 습도를 조절할 차례입니다. 야간에 물을 주면 필연적으로 온실 내부의 습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온실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습도와의 싸움이죠. 여름밤이라도 바깥 공기가 선선하다면 온실 창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 통풍이 잘 되도록 맞바람을 치게 해줍니다. 공기가 순환되어야 잎에 맺힌 결로도 마르고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봄이나 가을처럼 밤낮의 일교차가 큰 계절이라면 해가 지자마자 서둘러 창문과 천창을 닫아 내부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냉해를 입으면 작물들의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측창을 절반 정도만 열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온습도계를 랜턴 불빛으로 비춰보며 현재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온도 22도, 습도 75%, 아주 이상적인 수치네요. 이렇게 매일 밤 미세하게 환경을 조절해주는 것이 온실 속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기의 요람을 돌보는 것과 같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벌레도 잡고 물도 주었으니 이제 몸을 좀 움직여 볼까요? 밤에 하는 김매기, 즉 잡초 뽑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텃밭을 갖고 보신 분들이라면 잡초 뽑기가 얼마나 허리 아프고 힘든 노동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뙤약볕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 풀을 뽑다 보면 일사병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밤에 하는 잡초 뽑기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일단 햇빛이 없으니 덥지 않아서 좋고 저녁에 이슬이 내리거나 물을 준 직후라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잡초가 아주 부드럽게 잘 뽑힙니다. 흙먼지도 날리지 않고요. 헤드랜턴이 비추는 좁은 구역에 시선을 집중하고 쪼그려 앉아 무심하게 풀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투둑투둑 잡초 뿌리가 흙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리와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이나 스트레스도 함께 뽑혀나가는 기분입니다. 낮에는 그토록 얄밉게 보이던 잡초들도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뽑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일종의 명상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간 잡초 뽑기. 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오늘 야간 작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밤 수확 시간입니다. 채소 수확은 무조건 낮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잎채소류는 밤이나 이른 새벽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들은 수분을 잃고 시들시들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서늘해지면 식물들은 뿌리로부터 수분을 한껏 끌어올려 잎사귀 끝까지 팽팽하게 채웁니다. 랜턴 불빛 아래서 만져보는 밤의 상추는 낮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싱싱하고 빳빳합니다. 잎을 똑 떼어낼 때 나는 경쾌한 소리만 들어도 그 신선함을 알 수 있죠.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릴 상추와 바지를 먹을 만큼만 조심스럽게 수확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특히 허브류는 밤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끝에 닿은 바질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쾌한 향기가 온실 안을 가득 채우며 기분 좋은 아로마 테라피를 선사하네요. 이렇게 갓 수확한 싱싱하고 시원한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들고 갈 때면 농부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이 가슴 깊이 차오릅니다. 수확을 마치고 다시 온실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고추나무 잎사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잎사귀 뒷면을 뒤덮고 있는 작고 까만 점들, 바로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개미와 공생하며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는 골칫거리죠. 하지만 제가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랜턴 불빛을 좀 더 가까이 대어보니 진딧물 무리 한가운데서 아주 반가운 친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는 진딧물의 천적으로 우리 텃밭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익충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텃밭을 가꾸다 보면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는 놀라운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진딧물을 사냥하는 무당벌레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작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무당벌레가 없다면 내일 아침에 친환경 방제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 든든한 사냥꾼 친구에게 임무를 맡겨두기로 합니다. 텃밭에는 우리가 잡아야 할 해충도 있지만 이렇게 보호해야 할 이충도 있다는 사실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식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흙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야간 일과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기본은 결국 건강한 흙이니까요. 작물들 밑동에 덮어둔 볏짚이나 멀칭 비닐 주변을 랜턴으로 비춰봅니다. 흙의 표면이 얼마나 말랐는지,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이때 흙 위를 기어다니는 굵은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지렁이는 흙 속의 터널을 파서 공기가 통하게 해주고 배설물은 아주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되어줍니다. 낮에는 깊은 흙 속에 숨어있던 지렁이들이 밤이 되어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되자 표면으로 올라와 부지런히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렁이가 많다는 것은 이 온실의 흙이 그만큼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렁이가 깜짝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불빛을 거두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텃밭을 위해 일해주는 이런 작은 생명체들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제 온실이 무척 자랑스럽네요. 이제 거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변 정리와 온실 시설물 점검입니다. 어두운 밤에 농기구를 아무데나 팽개쳐 두었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사용했던 핀셋, 가위, 바구니 등을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흙이 묻은 장갑도 탁탁 털어 걸어둡니다. 그리고 온실 비닐에 혹시 찢어진 곳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랜턴을 비추며 점검합니다. 작은 구멍이라도 방치하면 그곳으로 해충이 끊임없이 유입되거나 비가 올 때 물이 새어들어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에는 특별히 수리할 곳이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마치고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사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리된 모습을 보면 제 마음까지 정돈되는 기분입니다.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텃밭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도구를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은 벌써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느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늘 밤 순찰을 통해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일의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아까 본 오이덩굴에는 지지대끈을 조금 더 단단히 묶어줘야겠고, 진딧물이 있던 고추구역은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당벌레가 일을 덜 마쳤다면 난황류를 뿌려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날씨가 덥다고 하니 아침 일찍 충분한 관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밤의 온실은 식물들에게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설계하는 조용한 작전회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눈앞의 작업에만 쫓기다 보면 놓치기 쉬운 텃밭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내일 아침에 잊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간단히 기록해둡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내일 하루 농사일도 훨씬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고백하자면 제가 매일 밤 온실로 출근 도장을 찍는 이유가 단순히 벌레를 잡거나 식물을 살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밤에 텃밭 가꾸기는 저에게 최고의 힐링 시간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도심의 소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밤에 온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편안해집니다. 낮 동안에 치열했던 경쟁이나 고민들은 이곳에서만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생명체의 미세한 움직임과 흙냄새, 그리고 내 호흡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니까요. 땀 흘려 가꾼 식물들이 밤의 기운을 받아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식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정확하게 보답해 줍니다. 헤드랜턴을 끄고 잠시 어둠 속에 서서 밤의 정원을 느껴봅니다. 이 완벽한 고요와 평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테라피보다 더 깊은 휴식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의 사냥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헤드랜턴을 켜고 마지막으로 동반식물들이 심어진 구역을 살펴봅니다. 동반식물이란 작물들 사이에 함께 심어두면 해충을 쫓아내거나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이로운 식물들을 말합니다. 제 온실에는 토마토 옆에 메리골드를, 바질 곁에는 고추를 심어두었습니다. 메리골드 특유의 짙은 향기는 흙 속에 있는 선충을 쫓아내고 여러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연 기피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밤이 드니 메리골드의 노란 꽃잎은 오므라들었지만 특유의 알싸한 국화 향기는 낮보다 훨씬 강렬하게 뿜어져 나와 온실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잎사귀를 살짝 쓰다듬어 향기를 더욱 짙게 퍼지게 해줍니다. 이런 천연 허브와 꽃들의 향기가 섞이면서 온실 내부는 자연이 만든 커다란 방향제처럼 변합니다. 화학 농약 없이도 식물들 스스로가 내뿜는 향기와 서로 돕는 공생관계를 통해 정원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지혜로움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밤새 훌륭한 파수꾼 역할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내일 아침 작물들에게 줄 영양 특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밤에 해두면 좋은 작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직접 만든 천연 액비, 즉 퇴비차를 식물들에게 주곤 합니다. 뚜껑이 덮인 커다란 통을 열어 잘 숙성되고 있는 거름물을 확인합니다. 발효가 잘 진행되어 흙냄새와 비슷한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이것을 물조리개에 알맞은 비율로 희석해둡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고 식물들이 깨어나 물을 원할 때 이 영양 만점의 액비를 주면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액비를 만들거나 섞는 작업은 낮에 하면 냄새대도 심하고 날파리가 꼬이기 쉬운데 서늘하고 벌레의 활동이 적은 밤에 미리 세팅해두면 훨씬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영양액이 물과 섞이는 모습을 보며 내일 이 물을 마시고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날 토마토와 오이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이렇게 내일을 위한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고 나면 오늘 밤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포만감이 밀려옵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문으로 향하다 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식물들이 호흡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온실 안이 완벽하게 조용해지면 정말로 미세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잎사귀 표면에 맺힌 이슬이 굴러떨어져 흙에 닿는 톡 하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덩굴들이 지지대에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림. 그리고 흙 속 깊은 곳에서 미생물들이 활동하며 내는 듯한 아주 작은 울림들 말입니다. 낮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식물들은 낮 동안 만들어낸 양분을 밤새 몸 곳곳으로 이동시키며 쑥쑥 자라납니다. 어떤 농부들은 오이가 밤에 자랄 때 틱틱하고 뼈가 늘어나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고도 하죠. 이 고요한 밤의 교향곡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식물들이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호흡하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식물 집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경건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의 야간 사냥과 순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온실 밖으로 나와 문을 꼼꼼하게 닫고 걸쇠를 튼튼하게 채웁니다. 들쥐나 길고양이 혹은 밤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크게 한번 훑어보며 혹시 열어둔 창문은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길었던 농부의 하루가 진짜 끝이 납니다. 장갑을 벗고 헤드랜턴에 불을 끕니다.
불이 꺼지자 시골의 짙은 어둠이 확 밀려오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서 풀벌레 우는 소리와 개구리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네요. 바구니에는 내일 아침에 먹을 싱싱한 상추가 담겨 있고 제 손에는 흙냄새가 기분 좋게 배어 있습니다. 몸은 조금 뻐근하지만 오늘 밤에도 무사히 내 텃밭과 식물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를 돌아 제 온실을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실루엣만 남은 작은 온실은 마치 밤바다를 항해하는 든든한 조각배처럼 보입니다. 저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토마토, 상추, 오이들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텃밭을 가꾼다는 것은 흙을 파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넘어 낮과 밤의 모든 시간을 식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밤에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원이나 텃밭이 있다면 혹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는 불을 끄고 조용히 그 곁에 머물러 보세요. 분명 낮에는 미처 몰랐던 식물들의 새로운 표정과 소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농사의 즐거움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되니까요. 밤의 정원이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온실 속 야간 사냥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징그러운 민달팽이와의 사투부터 이슬을 머금은 상추 수확, 그리고 고요한 밤이 주는 치유의 시간까지. 평범해 보이던 텃밭의 밤이 사실은 얼마나 역동적이고 경이로운 시간인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밤의 텃밭 관리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부지런한 발걸음과 세심한 관찰만이 건강한 작물을 길러내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밤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밤 손전등을 켜고 식물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텃밭 브이로그도 놓치지 마세요. 참, 여러분은 혹시 밤에 텃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야간 정원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푸릇푸릇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